자, 오늘은 여러분이 참 여러 번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저도 17년 넘어 이렇게 대학에 재직하다 보니까 사실 강의 내용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걸 잘 전달을 할까. 근데 큰 제목을 보니까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 예, 우리 시흥시에서 이번에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 총회를 하면서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서 건강도시 툴킷이라는 이렇게 도구 세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때 제일 첫머리에 나온 말이 저 말이었습니다. WHO 사무처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도시는 이미 풍경입니다. 근데 이게 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림을 몇 가지 그려놨는데 사람이 평균 수명이 석기시대만 하더라도 한 30살이 넘었었어요. 요즘 유명한 것 중에 석기시대 다이어트. 석기시대는 우리 영어로 하면은 한번 따라봅시다. 헌터, 게더러, 수렵, 채취인.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열매를 따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만이. 물론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무리한 거는 아니었다 그래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은 자기 뭐 과일 따먹고 나물 캐고 사냥해서 뭐 고기 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헌터 게더러 시절에는 사실은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먹었고 고기나 이런 단백질도 좀 먹다가 이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봅시다. 결핵, 나병, 천연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이걸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봅시다. 수. 동물과 사람이 주고받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뭐 인플루엔자는 돼지한테서 오고 알고 있는 상당수 질병들은 이렇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경을 하면서부터 모여 살게 됐습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염병,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를 겪어봤지만은 사실은 중세 유럽의 패스트에 비교하면 이거는 병도 아니었죠. 중세 유럽에 여러분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을 내도 잘 묘사되어 있지만은 뭐 전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사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3분의 1이 오셨는데 다음번 강의 때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시가 안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가 옮기는 것도 오해를 했었어요. 지가 아니고 지벼룩이었고 집 밖에 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지벼룩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무슨 지만 자면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했었는데도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었죠. 배가 못 들어오게 40일 동안에 바다에다가 못 들어오게 했더니 줄어들었다 해서 요즘도 그래서 인천공항 검역소를 이름을 영어로 쿼런타인이란 말은 40일 동안에 어쨌든 전염병이 본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배나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직립.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보행을 한다는. 여러분 침팬지는 두 발로 걷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네 발로 다니다가 직립을 하게 된 거. 그 다음에 한번 따라봅시다. 두뇌. 그래서 이걸 인류학자들은 직립과 두뇌 혁명. 지금도 뭐 최근에 살아있다 그러죠.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처럼 아프리카 피그미족처럼 키가 한 1m 50 되는 종족도 있고 아프리카 수단의 딩크족처럼 1m 80인 종족도 있는데 그 인류의 종족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했는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 슬기 사람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은 뭡니까? 두뇌의 용량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영양이 아주 좋아지면서 두뇌 혁명이 일어나고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게 인류에 있어서 우리 지구에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가장 큰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한번 따라봅시다. 농경. 이 농경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모여 살기 시작했다. 한자로는 도회 생활을 시작했다. 뭔가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자, 모여 사니까 이렇게 감염병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 헌터 게더러 수렵 채취를 할 때는 과일과 채소도 충분하게 먹다가 농경을 하게 되니까 주로 쌀밥을 먹으니까 각기병, 비타민 부족
이런 질병도 생기고 감염병도 생기고 해서 오히려 이때 수명이 30살 밑으로 인류학 발굴에 의하면 줄어들고 수명도 줄어들고 감염병도 많이 생기고 안 좋은 점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경 모여 살게 되었을까? 제 질문입니다. 계속 숲속에서 지금도 그러면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처럼 여러분도 여기 모여 살 게 아니고 전부 다 산 하나씩 올라가 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데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뭐 따먹고 잡고 그래 살면은 자연인처럼 건강하게 살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모여 사세요? 오늘은 왜 모였어요? 예.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봅시다. 과학, 산업, 정보. 그리고 이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과학혁명이 촉발된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비로소 사냥을 하더라도 모여서 사냥을 하니까 맘모스도 멸종시켰죠. 코끼리도 잡을 수 있고 사자도 잡을 수 있고 사람이 못 잡는 동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왜냐? 사람은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니까 사냥을 하더라도 내가 잡을게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못 잡을 표정이면 알아서 저 사람 지쳤구나. 한번 따라봅시다. 교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뇌를 3층으로 분류를 하면 보통 3개의 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제일 안쪽에는 한번 따라봅시다. 동물뇌. 호흡, 맥박, 체온, 심장 박동.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돌아가는 게 있고 제일 끝대기에는 되뇌 방구, 생각뇌. 따라해봅시다. 생각뇌.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변연계라고 해서 동물뇌의 변두리에 테두리 연자, 테두리처럼 있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정뇌. 이게는 이제 포유류부터 있다고 그러죠. 개, 고양이부터.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변연계도 굉장히 발달을 해서 표정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지금 피곤한지 기분이 안 좋은지 가짜 웃음인지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눈동자를 한 0.2초간 딱 바라보면 이분이 지금 말씀을 안 해도 딱 보는 순간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박쥐는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동굴 속에서 초음파를 발사를 하면서 눈은 안 보이지만 사냥이 가능하고 찐흙탕 속에 있는 뱀장어는 전기를 교류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사람은 한번 따라봅시다. 사회적 교류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동물인지 다 잡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적 교류, 두뇌의 발달, 그리고 직립보행. 이 직립보행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정설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이 숲속에 살다가 이 기후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계곡이 생겨가지고 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초원이 되면서 나무에서 따먹을 열매가 없고 초원에서는 나무를 탈 필요도 없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리고 걷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모든 종류의 동물을 42km도 뛸 수 있지요. 42km를 뛰어서 서로 협력해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따라봅시다. 보행, 사회. 그래서 이 도시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모여 살 필요가 없었지 않나 하는 게 인류학적 이런 정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평균 수명을 보면은 거의 50, 60 못 넘었습니다. 6.25 때 이런 데를 보면 거의 30, 40대였다가 한번 따라봅시다. 수명, 인구, 경제.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이 도시화가 되면서 최근세에서 이 수명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명이 늘어나면서는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어나고 1인당 GNP도 같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이제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 도시라는 이게 우리가 사실 지구 역사가 한 50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시가 발전하는 것은 거의 최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성시라고 하죠. 성자를 써서 성시라는 말을 쓰고 또 도회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최근세에 만들어진 제도로서 우리 인간이 도시 생활을 함으로써 이런 과학혁명, 정보혁명 저 같은 사람도
아침 9시 KTX를 타고 10시 20분인가? 저기 천안 아산에 도착해서 1호선 전철을 타고 11분 만에 온양 온천에 내려서 8분을 걸어서 임금님이 모욕하시던 온양 관광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1시부터 1시 25분까지 대한민국 관광도시 협의회에다가 보고를 마치고 다시 1시 40분 전철을 타고 11분 만에 아산역에 내려서 2시 KTX를 타고 2시 25분에 광명역에 내려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다시 40분 KTX를 타고 8시 10분에 부산에 내려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하고 집에 가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도시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것이 이제 껍데기로 보이는 이런 어떤 풍경만 도시가 아니라 저 풍경 속에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크게 하나 우리가 이제 실패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농경 모여 살면서 벌써 감염병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가 이게 중세 도시에서는 제일 심했어요. 산업혁명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대거 이주해 오면서 기본적인 뭐 수도, 상하수 이런 것까지 부족한 바람에 굉장히 그때는 우리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이라는 단행본에 보면은 그때는 도시를 한번 따라봅시다. 도시 묘지, 도시 묘지란 말을 썼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생각이 뭐냐?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를 떠나야 건강한 걸로. 근데 실제로 인구 집단 10만 명당 사망진 나서 들어오는 거 보면은 도시가 제일 건강합니다. 지금 사망진 나서 제일 적게 들어오는 데는 강남 3구, 평촌, 뭐 경부축입니다. 아파트 가격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우리 부산 경남으로 내려가면 거의 600까지 400, 600 특히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 고지대 삼복도로 옛날 동네는 700장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사망연nat에서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딜까요? 사망연nat에서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경부축, 강남에서 이어지는 경부축을 따라 있고 높은 곳은요 어디냐? 유튜브에 올라가는 데인데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오지입니다. 오지, 경북 산골, 경남 서부 경남 쪽에 지리산에 가까운 곳, 그다음에 저기 전라남도도 도시하고 멀어질수록 왜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도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부작용이냐 한번 들어봅시다. 몸을 안 움직이게 됐다. 그 예전에는 이 헌터 게더러 시절에는 지금 추정해 보면 하루 1시간 정도는 어쨌든 수렵이나 채취를 하도록 몸을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 부족도 하나의 풍경이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봅시다. 활동적 생활환경 건강도시.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말은 아니고 올해 81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공동정책으로 선정을 한 제목이 한번 따라봅시다.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그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건강도시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강의에서 이미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병원을 많이 세우고 의사를 많이 뽑고 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70년대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때는 1차 보건의료 그래서 뭐 대학병원이나 전문이나 병원이나 약품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 보건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래서 무슨 풍토병도 치료를 해주고 장애자 재활도 해주고 모자보건, 보건교육, 영양, 위생 골고루 챙겨주자 하는 게 1차 보건의료였고 그 결과물이 우리 시흥에 아직도 남아있죠. 한번 따라봅시다.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1979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 접근성이 워낙 낮았고 지금도 보면은 대학병원이 있어야만이 건강해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대학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1차 보건의료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80년대는 그 용어를 다시 바꾸어서 한번 따라봅시다. 건강, 정진.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이 건강정진에서는 5가지의 전략을 내세웠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건강한,
환경, 건강한 정책, 지역 활동. 내 혼자만 아니고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마을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건강해지는 지역 활동.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보건교육과 기술 개발. 담배를 거절하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마지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따라봅시다. 보건의료의 방향 재설정. 보건의료 자체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방향이 상당히 바뀌긴 했지만 사람이 아플수록 보건의료 제도가 번성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한 명 교통사고 나면은 오늘 저녁 먹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비공장, 아스팔트 공장, 페인트 공장, 보험회사, 제약회사, 병원, 또 있죠. 뭐 신호등, 부품 공장. 저녁 먹을 때 오늘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슬픈 사람은 다치고. 그렇지만 GNP는 확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제도도 사람이 아플수록 오늘 같이 날씨가 탁 추워지면 이제 소아과에 뭐 환자가 확 늘어나니까 웃음꽃이 좀 피시고, 환자가 줄어들면 뭐 병원에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하철 2호선 서울에 그렇게 큰 병원들이 있는데 환자가 줄어들어 보세요. 1년에 매출이 50조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의료제도를 그런 식으로 재설정하자. 사람이 건강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건지조소든 진료소든 연봉은 몇 천만 원 정해져 있다면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뭐 담배를 많이 끊을수록 보너스가 많이 가고, 검진을 많이 받을수록 보너스, 약품을 아낄수록 보너스, 입원을 덜할수록 보너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건강할수록 나중에 자기 수입이 쏙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실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목 자체에 많은 것이 숨어 있는데, 이 건강도시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건강정진의 개념을 도시 차원에서 개인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마을 단위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한번 도시 차원에서 건강을 정진해보자고 해서 1984년도에 토론토라는 캐나다의 유명한 도시죠, 그죠? 거기서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뭐 워크샵, 심포지움 제목이 좀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보건의료를 넘어서서 도시 차원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정진시킬까 고민하던 산물이, 그때 워크샵에 참여했던 WHO 유럽의 아주 그 젊은 박사님이 킥 부시라는 여자 박사님께서 WHO 유럽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유럽의 도시들이 손들어 보세요. 한번 건강한 도시를 만들 시범 사업에 참여할 도시가 있습니까? 해서 출발한 게 그때가 1기.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에서 유럽은 지금 6기까지. 그래서 공동의 사업을 우리나라처럼 뭐 활동적 생활 환경도 했다가 건강한 노령화 대책도 공동 사업으로 했다가 건강한 도시 디자인도 했다가 건강 생활도 들어갔다가, 그래서 유럽은 쭉 이렇게 지금 현재 1980년대부터 이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한국은 2004년부터 해서 지금 8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 이번에 총회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건강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처럼 건강도시 학교를 이렇게 열게 되었다는 아주 오래된 스토리가 전설의 고향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좀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뒤에 활동적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할게요.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을 보지 말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걸음 더. 이 미국에서 오늘 동영상을 제가 깜빡 엉뚱한 걸 들고 왔는데 이 동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동영상 보면은 아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씩 탁 걷다가 뛰어다니다가 청소년이 돼가 결혼하고 마지막에는 달나라에서 우주인이 걸어다니는 동영상입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한번 따라봅시다. 걸음과 함께 우리는 우리를 발전시키고 개척합니다. 그런 밴드가 쫙 나옵니다. 동영상에. 안 봐도 상상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걷는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인류가 걸음으로써 이 인류답게 만드는 걸음이고, 걸음으로써 사람을 만나고, 걸음으로써 바꿉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두운 방 안에서 외출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외출 안 해, 취업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사람도 안 만나, 오로지 인터넷
게임 방 안에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혼자서 사시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inactivity. 안 움직이는 것은 independent. 한번 따라봅시다.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다. 살이 쪘건 말았건 담배를 피우건 말았건 만성질환이 있건 말았건 학력이 어떻건 말았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연구마다 조금 다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닥터 모리스 박사라는 분이 1950년대 런던 버스의 2층을 오르내리는 차장이 왜 운전기사에 비해 가지고 심혈관 사망률이 적은 것 같다. 사실일까? 추적을 해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뭐 입원 기록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실제 그러한가 해보니까 실제 그러하네 라는 걸 밝혀서 그분은 그 뒤로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와 사무직, 우편 배달부와 사무직, 샌프란시스코 부두 노동자와 사무직, 나중에는 하버드 앨럼나이 스타디, 하버드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뭐 11년 추적, 펜실베이니아 동창생들, 학교 다닐 적에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검진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나중에 정말 이분들이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한번 따라봅시다. 활동 부족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다. 네, 그것을 1996년도에 미국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심장협회에서 선언을 했고 99년 캐나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만들었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안 움직이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캐나다 보건부에서 만들었던 전 국민을 위한 신체활동 핸드북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2002년도에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입시다. 건강을 향해서 움직입시다. 건강 때문에라도 움직입시다. 이게 표현하기가 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는 아지타란 말을 흔들어 제낍시다. 도시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도시를 흔들어 제끼서라도 움직이게 합시다. 해서 아지타 사옹파울로. 원래 이제 세계보건의 날에 1년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는데 WHO에서는 이 캠페인을 2002년부터 6년까지 연속으로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자 대상 연속으로 Move for Health라는 이런 캠페인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움직이는 사람의 비율이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30분 걷는 사람이 60%를 넘었는데 지금은 40% 내려온 지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남성 흡연율 내려온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70년대 남자들의 80%가 담배를 피웠죠. 여러분 아시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죠? 왜? 국가적으로 그때는 뭐였습니까? 전매, 청, 담배 인삼, 공사에다가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까지 만들었어. 국가가 만든 건 아니지만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부요. 뭐 속에 사라졌다고요?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왜 전우가 글로 사라졌어요? 전우가 전쟁터에서 주먹밥하고 담배 말고는 애인이 있나? 뭐 반찬이 있나? 씻을 수가 있나? 집이 있나? 국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군인들한테 대한 그죠? 그러니까 전매청이었고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써놨지만은 모든 정책의 건강을 써놨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 시군구 지방세 돈 들어오는 것의 1등은 아파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다음은 담배 소비세이다. 시형처럼 아파트는 지으면 그래도 등록세, 취득세나 들어오지. 차나 몰면 자동차 세금이나 들어오지. 군지역에 가면 아파트도 안 지어, 차도 안 사. 담배 안 피우면 공무원 봉급을 못 줘. 선생님들 당장 봉급에 차질이 생겨요. 건강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그거 바꿀 만한 게 없어서 아직은 못 바꾼 거예요. 그래도 담배인상공사에서 2000년도에 정부 주식이 빠진 것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송 당하겠거든. 실제 폐암 사망률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부터 이렇게 폐암 사망률이 내리막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 10수년 뒤에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흡연율이 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50% 밀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내려갔죠. 저만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인턴 또 의과대학에 전공의 할 때만 하더라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불이익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 일찍 7시 반에 모여가지고 막
그날 이제 새로 나온 학술 저널을 읽고 난 뒤에는 다 담배 피우러 나갔는데 담배 한 피우는 저만 오늘 교수님이 화가 난 상태다. 옆에 가면 안 된다. 핵심 정보에서 빠져가지고 항상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나중에는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담배 피우는데 옆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정책에 있어서 이게 말이 좀 길었지만은 이 제목에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수명이 뭐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 농경 시대에 줄어들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왔던 한번 따라봅시다. 결핵, 홍역, 독감, 나병, 인수 공통 전염병을 얻으면서까지 사람이 개를 길들이고 말을 길들이고 소를 길들이고 오리를 키우면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번 따라봅시다. 각기병, 빈혈, 구루병, 비타민 D 부족, 그리고 뭐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서까지 모여 살게 된 것은 바로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은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이제 땅을 깊이 갈게 됐다. 청동기, 철기로 비료를 주게 됐다. 물을 공동으로 대게 됐다. 특히 이 모를 옮겨시게 됐다. 이모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비로소 평균 수명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한번 따라봅시다. 인구도, 경제도, 수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구 숫자하고 사람의 경제력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은 우리 이번에 나온 WHO 지침서에서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모여 살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아이디어, 생동감, 창조력, 기업, 뭐 자녀들의 뭐 진로, 굉장히 우리 지금 뭐 누굽니까? 페이스북 만드는 분, 딸을 낳았는데 뭐 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재산의 뭐 그죠? 다 주고 간다 했잖아. 우리 딸을 위해가. 그 사람은 시작할 때 돈이 거의 그 돈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 한번 잘해가지고,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뭡니까? 그 타고 다니는 그 나인봇 몇 천만 원 했는데 샤오미인가에서 인수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리점 제가 아는 분들은 69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 때 비로소 번영이 가능하다 하는 게 그 툴킷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유명한 자료인데, 이제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호적 자료가 한 200년, 스웨덴은 250년간이 보존되어 있다고, 영국 자료에도 그 교회 그 출생 사망 기록부 등을 비교를 해보면은 10만 명당 사망 진단서가 이렇게 2, 3천 장이 들어오다가 천장대로 떨어지고 천장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 혜택 때문인지 알았는데, 우리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술폰아마이드가 1936년도에 나왔고 페니실린이 1948년도에 나왔는데, 실제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봅시다. 영양. 식량 사정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감자나 고구마가 들어오고 또 참외가 구황작물로서 들어오고, 그래서 식량 자체가 일본 같은 나라도 통계를 보면은 식량 사정하고 인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조선시대 말기에도 약간 날씨가 추워가지고 기근이 왔을 때는 보면은 인구가 또 몇백만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봅시다. 영양. 이런 식량 사정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은 위생입니다. 위생. 우리가 상하수도, 목욕탕, 비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저 경남 남해군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머리에 기계충, 부스럼 참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죠. 비누 목욕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또 상하수도 1904년도에 미국 디트로이트하고 프랑크푸르트에 물을 걸러서 끓여 먹었더니 수인전 전염병이 확 줄어들었던, 도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전염병들을 도시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도시계획법조차도 영국에서 바로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그 파리 에펠탑 앞에도 하수도 견학 코스가 있고, 영국은 템저 강변을 비롯해서 콘크리트가 없을 시절에 벽돌을 가지고 스쿠람처럼 위생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보건 의료만 우리가
건강에 중요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런 영국의 화학적 자료를 보면은 홍역, 한번 따라봅시다. 결핵, 장티푸스, 성홍열 이런 질환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난 뒤에 이런 질환들을 치료한다고 알려진 아이나라는 기생약이라든지 장티푸스 클로람페니콜, 성홍열의 페니실린 같은 거는 이거는 한번 따라봅시다. 뒷북. 마지막 역할을 좀 해주고 앞에도 그런 환경과 영양의 그런 도시 전체의 어떤 개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250년사를 보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여기 보시면은 폐결핵이라고 되어 있고 감염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고 호흡기 질환이 거의 박멸 수준에 이르는 거는 1900 한 5, 60년대 3, 40년대에 벌써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게 영국이나 선진국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그렇게 고생해서 없앴던 박멸 수준으로 떨어뜨렸던 전염성 질환처럼 지금도 한번 따라봅시다. 자살, 당뇨, 뇌혈관 이런 질환들이 사실은 도시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일부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결핵이나 장염 같은 폐렴 같은 이런 질환보다는 거의 이런 비전염성 만성 질환을 위주로 이렇게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한번 따라봅시다. 주관적 건강 수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거의 바닥에 있어요. 거의 한 40%고 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거의 높은 편이고 그 외에 좀 일하는 시간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도시 차원에서 뭐를 개선해야 될 것인가 찾다 보니까 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로 되어 있지만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논문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아까 나왔던 이런 암, 뇌, 혈관 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요인에는 바로 이런 한번 따라봅시다. 활동, 부족, 흡연, 과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 요인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활동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신체 활동이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36.5도. 자, 근데 재 보면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자, 이 열이 어디서 왔을까? 이 열을 몸에 어디서? 피가 뻘건데 뻘겋기 때문에 거기서 열이 나올 것이다. 위장? 피? 이 뭔가 안에 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이 있잖아, 열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심장? 심장 만져보세요, 따신 거. 안 따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구나. 이 중요한 걸.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지금 특히 여성에서 여성으로만 가는 DNA가 있는 곳. 무심한테는 절대 안 내려가는 DNA. 그걸 추적하면은 내가 유럽 쪽에 살았는지 아프리카에 살았는지 아는 한번 따라봅시다.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봤어요? 세포 핵 말고 핵 바깥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번데기처럼 생긴. 그래서 그 번데기처럼 생긴 미토콘드리아는 딱 두 가지를 먹고 삽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산소. 음식. 그 아침에 여러분 식사한 거 지금 요 귤 먹은 거하고 이 빵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하고 산소인데 자, 또 하나를 따라해 봅니다. 저를. 자, 지금 따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면은 500cc를 마십니다. 그런데 자,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먹는 순간, 자, 제가 몇 cc를 마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시작. 몇 cc? 5,000. 맞아. 조금 저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 지가 꽤 됐어요. 한 1시간 걸리는데 자전거 못 타면은 한 며칠 못 타면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 시흥에는 참았는데 시흥에 올 때도 한번 들고 왔어요. KTX에 접어가지고. 왜냐? 역까지 타고 가야 그날 하루가. 그렇죠. 왜 타고 가느냐? 저는 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까 그 세포 하나당 많은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3,000개까지가 있습니다. 3,000개.
평상시에 많이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3,000개가 저는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제를 따라 해봤듯이 작게 마시는 사람도 한 2, 3,000cc는 마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만 안 마실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폐기능이란 것은 만약에 여기서 누가 뿌리야 했다든지 저기 내 아기가 담장 밑에서 깔려서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 있지만 순간적으로 수천 cc를 마시면서 심박수는 70분에서 거의 막 200번 가까이 심박을 요동치면서 여기 손 대보세요. 북측 북측 70cc도 안 내뿜는 이놈이 2배, 심박동수도 2~3배예요. 호흡도 큰일 났다. 호흡수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지금 20번 마시다가 훈련이 되면은 42km를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까? 기차 없을 때는, 버스 없을 때는 과거보로 걸어갔잖아. 갈 수 있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만 안 할 뿐이다.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능이 그만큼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이에요, 동물.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이.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는 연구를 해보면은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의 일주 열흘 정도만 입원해도 거의 근육의 수십 프로가 없어져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 겨울철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낙상돼가지고 다리뼈 부러지면은 사망률이 상당한 이유가 뭡니까? 보름 한 달 누워 있으면 그냥 근육이 확 위축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도 뭐 해야 됩니까? 우주선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아까 뭐라 했습니까? 흡연만큼 해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가 제일 좋죠. 스포츠 할 때는 제일 좋고 운동도 좋지만은 한번 따라봅시다. 신체, 활동, 가사, 통근, 통합, 직업, 스포츠, 여가, 몽땅 이 자체가 안 움직이면은 그 자체로서 비만하건 흡연하건 혈압 등과 무관하게 안 움직이는 것이 사람한테의 건강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고, 아까 그래서 제일 파워포인트 껍데기에 한 걸음 더 하는 미국 서전 제너럴 보건총국장 캠페인으로까지 등장하게 됐고, 심지어 뒤에 나오지만 오바마 와이프 되시는 미첼 오바마까지 Let's move 해서 뭐 엉덩이도 작은 분이 아니신데 얼마나 온 데 다니면서 막 우리 소장님 같은 저 빨간 바지를 입으시고 막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를 다니시면서 식생활 캠페인과 함께 신체활동 캠페인을 하게 된 배경이 미국은 이미 전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과체중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비만이 겉으로 보이는 과체중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의 그 오영호 박사님이 산출을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런 건강 위험 요인 중에 예전에는 흡연이 한 10%, 술이 한 8%가 했는데 아주 한 10년 좀 된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인데 여기서 만약에 활동 부족과 비만을 합하게 되면 이게 벌써 거의 10%를 넘게 되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한 3%로 산출이 됐는데 돈으로 따지보면 거의 조 단위의 돈이, 왜냐? 이런 질병들의 한번 따라봅시다. 30, 30%가 활동 부족 때문에 생긴다. 좀 유식한 용어입니다. 이게 attributable risk. 왜 전체 질병의 몇 프로가 이것 때문에 생기나?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이 병의 이만큼의 퍼센트는 활동 부족 때문에 생긴다. 안 움직이면은 관상동맥 질환이 2배 많이 생긴다. 그런 표입니다. 캐나다 학자가 연구한 것을 우리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이태진 교수님께서 한국 자료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날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배우는 거는 돈으로 한 사람이면 제 생각에는 이거 수업료를 한 1,000만 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제가 거의 뭐 17년간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책으로도 발간했어요. 건강정진 신체활동론 6,900원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단숨에 해설을 해드리는데 예사로 듣고 흘려들으면
돈값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에 만든 단어입니다. 자료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만병, 통치약, 예방효과, 치료효과가 우리가 아는 거의 질병들의 대부분의 예방효과, 치료가 있다. 특히 뭐 여기 보면은 뭐 유방암, 대장암도 나와 있고, 특히 한번 따라봅시다. 우울증, 정신질환, 정신기능, 안녕상태. 그래서 이 자료를 읽어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우울증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아이고 저분들이 하루 30분이라도 운동장에 가서 산소를 그냥 막 폭포수처럼 들이마시고 수십조 개의 세포에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LED처럼 그냥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밤에 운동장을 걸어가면 발광이, 우주인들이 눈으로 보면 발광이 돼가 막 반딧불들이 막 수십조 개의 세포마다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불이 켜지는데 왜 불을 안 켜고 저 캄캄하게 앉아만 계실까? 한번 따라봅시다. 안타까워야. 처음에는 알아야. 안타까워야.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행동 변화의 단계가, 한번 따라봅시다. 생각도 안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실천을 하다가, 습관이 됐다가, 때려치우든지, 계속하든지, 행동 변화의 5단계가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게 내면화돼 가지고 자기 감정이 변해야 되고, 오늘 출장 온다고, 출장 가도 오전에 10분, 점심 때 10분, 오후에 10분. 저는 그래서 오늘 천안 아산역에서도 계속 걸어 다녔어. 산천이 왜 안 오지? 하면서 산천아 와라 하면서 왜 걸어 다녔을까? 10분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마치자마자 강의 시간에 야간 강의 안 늦어야 되니까 제가 보통 차를 멀리 대놓는데 부산역에서 아주 멀리 대놓거든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부산역에 대놓는 바람에 별로 못 걸었어. 가까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천안 아산역에서 네이버에 보면 몇 번 걷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보통 한 10몇 번은 걷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그렇게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하루에 3알에서 6달. 복용법이에요. 복용법은 하루에 3알에서 6달. 뭐를 복용하느냐? 밑에 보면은 10 minutes. 한번 따라봅시다. 10분간의 활동약 3알에서 6달 복용. 운동과 스포츠 체육을 하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만든 표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운동은 약이다. 여기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 체육 스포츠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고 최신의 교과서를 만드는 곳에서도 이처럼 사실은 그냥 약이 아니라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것이고, 제가 여기 책을 팔아야지 2011년도에 만든 책에 이렇게 써놨지만은 한번 따라봅시다. 만병 통치약. 자, 이 통치약을 영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 움직이는 사람이 한번 따라봅시다. 적당히 움직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발견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봅시다. 가볍게 움직여도 징검다리다. 그러니까 뭐 약간 통근할 때 5분 걷고 뭐 직장에서 여기도 막 계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시흥시청은 계단이 조금 어둡지 않을까. 5층까지 올라오는데 막 뭐 칼로리가 줄어들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조금 어두운 것 같고,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제가 아는 뭐 마트에 가면은 막 못 들어가게 거기 비상벨까지 설치해놓고 막 들어가면은 무슨 처벌을 받는 것처럼 분위기를 그래 조성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한번 따라봅시다. 가볍게. 자,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여기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사로 보이지만은 이게 9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국가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적당히 움직여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KTX 타고 오면서 봤던 이 곧 있으면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신체활동과 복원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도 그런 거를 제가 절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따라봅시다. 격렬하게, 숨이 차게, 땀을 내고 안 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운동 기술이라든지 민첩성, 운동기술, 스포츠 능력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데는 한번 따라봅시다. 굳이 격렬하지 않아도. 여기 적당한이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칼로리로는 한 일주일에 1000칼로리, 하루에 150칼로리니까 하루 한 30분 정도. 한번 따라봅시다. 숨이 약간 차게.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봅시다. 이마에
땀이 살짝 나거나 손도 따라야 돼. 살짝 나거나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오르게 한 번에 1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총 30분 뭘 하든 움직이자.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적당히 활동량이라면 한 1000칼로리란 말이 들어있고 하루에 150칼로리가 들어있고 힘들게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힘들게 하지 못하더라도 땀이 살짝 본래 약간 힘들게 한 30분쯤 해야 보통 기온에서 땀이 좀 많이 납니다. 한 10분 정도 해서는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기 말에 적당이란 말에는 강도도 굳이 격렬하게 하지 않아도 굳이 한꺼번에 길게 하지 않아도 굳이 여가 시간에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활동적인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활동적 생활을 하라. 그래서 그 영국 보건복지부에 나온 것은 아예 보고서 이름이 at least 5 days a week 일주일에 5일 이상 그게 국가에서 만드는 보고서 이름이에요. 영국 보고서 이름이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총 30분 정도 적당히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만들고 나의 시간표를 생활 시간표를 짜서 한번 따라봅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뭐 잠시 몇 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렇게 아니라 왜냐 안 하면은 곧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움직이게끔 만들어져서 그래서 여기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한번 따라봅시다. 배달, 인테리어, 집안일, 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활동을 조합해서 하라는 말이 숨어 있고 이거는 WHO 유럽에서 나온 신체 활동과 여기 보이죠? 유럽에서의 신체 활동과 건강이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바람직한 생활을 저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 잘 뜯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매일 활동적인 생활하고 3, 4회 2, 3회는 젊은 사람은 3, 4회 나이 좀 든 사람은 뒤에도 나옵니다. 은퇴자, 노인까지 2, 3회 정도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고강도 활동에도 도전을 해보고 주말에는 긴 시간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해서 뭐 한 60분, 90분 정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활동적인 생활이다는 WHO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걸 영어로는 생활 활동.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번역을 할 때 이걸 딱 빼버리고 일본 말로는 한번 따라봅시다. 생활 활동. 2006년에 나온 일본의 운동 지도 지침서에는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어프로치, 생활 활동 지도법하고 엑셀사이즈 어프로치를 두 개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이 신체 활동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봅시다. 사회적 유익까지.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 많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 이모님도 요양병원에 지금 9년째 계시고 한번 따라봅시다. 보호비용, 생산성, 이미지, 한번 따라봅시다. 에너지, 교통, 환경, 사회적 교류.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당장 돈을 벌러 나가는 것부터 해서 집안에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제가 조금 뭐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퇴근을 하면 저는 막 세탁기를 막 돌려요. 차를 몰고 퇴근을 하면 너무 몸이 찌부드드해서 그거라도 늘고 라면 물을 탁 올려놓으면 재활용 버리러 가요. 재활용 버리고 올라오면 라면 물이 딱 끓고 있어. 재활용도 버리고 빨래도 늘고 뭐 조리도 하고.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오로지 나를 위해. 그 시간에 뭐 누워 있으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정신적인 노동을 잘 못해. 막 연구실에서 생각하다 집에 와서도 뭐 마무리해가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파괴력이냐? 한번 따라봅시다. 한 번만 움직여도 기분이 좋다. 영어로 무드 엘리베이션. 기분이 좋다. 잠이 잘 온다. 잠에 떨어지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사람의 창조력이 늘어나고 한번 따라봅시다. 사람도 만나고 기분도 좋고 모드도 바뀌고 떨림이도 사고 그죠? 차 몰고 오면은 못 사잖아. 근데 뭐 걸어서 오면은 떨림이도 살 수 있잖아. 떨림이 몰라요? 그 시절에 가장 싼 거 떨이.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반응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일주일에 150분.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에 150분이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온 땀이 살짝 나거나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오르게 한 번에 10분, 하루 총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30 곱하기 5는 150이다. 근데 150분이라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또 이렇게 약간 변형을 했고, 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한번 따라봅시다. 근력 운동까지. 한번 따라봅시다. 팔. 뭐 앉아 있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벽에다 대고, 그죠? 팔 벌려서 팔굽혀 펴면은 어디? 가슴 운동. 오므려서 하면은 발 운동. 스쿼트 하면은 어디? 하체. 누워서 다리 들기. 엎드려서 다리 들면은 배부. 그래서 보통 일본이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가보면은 근력 운동을 체중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두 개 다 아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몇 프로? 보시다시피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60%에서 지금 38%까지 내려왔고, 약간 힘들게 중강도 운동이라도 한다는 사람은 지금 몇 프로? 빨간색 거의 6.8%,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8%. 그래서 국가 지침을 준수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몇 명이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 11.8%. 일주일에 150분간의 유산소 활동과 근력 운동 두 개 다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고, 유산소 운동이라도 한다는 사람도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 흡연에 못지않은 몸을 안 움직이는 이제 병이다. 시간이 아까 몇 시 시작했습니까? 지금 시작했죠.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야, 이 뭐 17년간 연구한 거를 1시간 만에 다 가르치고 가려니까 아깝기도 하지만 이왕 하는 걸 제 눈을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이 느껴집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대로 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게 죽으면 우리 창조성을 발휘하고 가족과 나를 개발하고 우리 사회를 개발하고, 근데 그 가장 출발점이 되는 몸을 움직이는 생활에 국가 지침도 만들어지가 있는데 이렇게 11%의 사람만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학습도 하고 또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각종 봉사활동,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현실이 이렇다까지 알고, 자, 우리가 건강 체력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살짝 왼쪽 다리를 무릎 높이까지 들어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이걸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들으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 여기서 손을 약간 옆으로 벌리고 눈 감고 10번 세기 시작. 춤추시잖아. 바로 이번에는 오른발. 자신 있는 분은 오른발을 좀 높이 들어서 무릎 위에다 다 올려. 손 벌리고 10번 시작. 이게 쉽지 않다니까. 김연아 같은 사람은 날아다니잖아. 그죠? 그래도 잘 안 넘어지잖아, 김연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몸을 수그리서 일직선으로 팔 벌리고 눈 감고 상체 내리고 거기다 무릎까지 굽히고. 자, 이거는 다시 차려. 자, 두 번째입니다. 무릎 한번 잡아보세요. 무릎, 발목. 자, 내려가는 분만 손바닥을 바닥에다가. 많이 내려가시네. 바로 뒤로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내려가는 분만, 뒷사람 콧구멍 보신 분만 제자리 뒤로 손 잡아 봅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자, 방금 한 게 우리 건강 체력의 5가지 요소 한번 따라봅시다. 근력, 균형, 유연성, 그 다음이 유산소 능력인데 그건 오늘 생략했고, 마지막이 한번 따라봅시다. 체지방. 이 5개가 건강 체력의 5가지 요소입니다. 유산소 능력은 여러분이 아파트 계단을 한 10층까지 1초에 2걸음씩 성큼 올라가 볼 때 어디서 지치느냐? 좀 유시간 말입니다. 유시간 말로는 그게 이제 유산소 역치라 해서 우리 몸에 젖산,
알통배기는 젖산이 쌓이는 시점인데 뭐 쉽게 표현하면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10층까지 올라가다가 몇 층에서 숨소리가 달라지느냐. 한 3, 4층 도 올라가서 그냥 막 아이고 여기도 지금 우리 몇 층입니까 여기? 걸어 올라오신 분? 오 박수 한번 쳐봅시다. 왜 걸어 올라오셨습니까? 사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사실 올라가는 게 빠를 때도 많습니다. 제가 막 출근 시간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저 16층 사는데 14층 쓰고 11층 쓰고 8층 쓰고 6층 쓰고 내리기도 1층 내리고 지하 1층 내리고 지하 2층 내리고 저는 차를 지하 2층에 대놓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웬만하면 중간에 나가지고 그냥 걸어 내려갑니다. 저는 특히나 저는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12층인데 고수방은 항상 걸어 내려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인사도 미리 해요. 먼저 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짐 들고 이렇게 자 내려와요. 자, 한번 따라봅시다. 안 움직이는 것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국민은 10%만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도 한번 따라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유산소, 근력운동 두 개 다 하는 사람인데 두 개 다 하는 사람은 10%좀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거의 8%, 3%로 떨어집니다. 유산소도 한 30% 하다가 20%, 10%로 떨어지고 근력운동도 젊을 때 한 뭐 27% 하다가 22, 13으로 떨어지고 더더욱 한번 따라봅시다. 돈이 없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안 해요. 돈 있는 사람 한 36% 하는데 돈이 없을수록 33, 28, 26 떨어지고 면적이 올수록 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은 어찌 보면 옛날에는 뭐 부자들이 그죠? 건복주 대만의 식당 앞에 나가면 건복주 거기 이상이었다면 오늘날은 이제 비만이 저소득층의 문제가 되었고 농촌의 문제가 되었고 학력이 낮은 사람의 문제가 되었고 해서 오히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공중보건 문제, 담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흡연은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력이 낮을수록 교육을 못 받을수록 흡연을.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담배를 피우면은 그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벌써 좀 낙인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몸을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시영 시장님 찾아봅시다. 어디 계세요? 시영 시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유달리 파란 자켓을 입고 계신 인사도 안녕하시영 하시는 안녕하시영 인사를 하시고 여기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문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 해놨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그래서 뭐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바깥에 나와서 교통과 에너지까지 생각하면서 건강 도시를 위해서 지역 참여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를 하셨다. 자, 지난 실컷 제가 떠든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활동은 스포츠 이상이다. 적당히 해도 된다. 약간만 해도 된다. 조금씩 해도 된다. 자, 이 적당해도 된다는 것은 굳이 고강도, 격렬한 활동을 안 해도 약간 길게만 해주면 된다. 격렬하게 하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총 30분이라 했는데 격렬하게 하면 15분만 해도 가능하고 일주일이면 150분, 2시간 반인데 그죠? 2시간 반을 반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번 따라봅시다. 더 세게, 더 오래, 더 자주. 능력이 되는 사람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더 자주 해도 되고 그러나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에서 밝혀진 거는 한번 따라봅시다. 하루 1시간. 30분에서 1시간 하는 걸 가지고는 거의 뭐 다치는 사람도 없고 탈난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국가 기준에서는 보통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다. 약간만 해도 다른 말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주 이것도 비밀입니다. 조금만 해도 좋다. 한번 따라봅시다. 조금만. 그러니까 하루 총 30분 개념이니까 한 번에 10분 정도씩 3번을 해도 그 효과가 비슷하더라. 근데 이게 큰 혁명이죠.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오후에 10분. 출장 가서도 할 수 있고 바빠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태풍이 오면, 명절이 오면, 몸이 아프면, 연말이 되면, 바쁠 때 신체 활동을 때려치울 상황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제가 무슨 제조로 하루 30분을 제가 운동을 하겠어요.
천안나 선역에서 10분 하고 뭐 갈 때 광명역에서도 10분 하지 뭐. 집에 갈 때는 제가 또 차를 집에 가져가는 날도 있지만 크게 바쁜 일이 없으면은 제가 차를 대는 장소가 비밀 장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부산 시내.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동명 보세장치장 보세구역에도 있고요. 부산역 매축지 마을에도 있고 우리 집 근처에 흥국사라는 전 앞에도 이게 녹화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가르치지만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차도 큰 차는 안 타고 다닙니다. 저는 마티즈를 타고 다닙니다. 골목에 한번 따라봅시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굳이 긴 시간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한 7, 8분이 넘어가면은 3번을 나누어서 해도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한번 따라봅시다. 생활. 그러니까 굳이 여가 시간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무리가 안 되고 휴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는 아까 가사가 들어갑니다. household chore. 집에서 이렇게 걸레질을 강도가 상당합니다. 뭐 우리 집에는 킹돌이가 요즘 뭐 LG 킹돌이라고 로봇 청소기가 기염을 받다가 요새 천덕꾸러기가 돼갖고 맨날 꼴처박히가 있고 닦았는데 도로 토해낸다는 썰도 있고 어디 갔는지 그놈 찾으러 다닌다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킹돌이 어디 갔어? 막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청소 심지어 세차 자 여러분 세차를 보면은 바퀴 본네트 지붕 상당한 유연성과 활동입니다.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캐나다에서 만든 신체활동 가이드북 어린이 청소년용 따로 있고 노인용 성인용 따로 있고 부모용 지침서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생활활동을 하는 방법 중에 유산소 활동 중에서 그래서 작년에 올해 히트 친구 중에 하나가 강동구에서는 그 도시농업과 그것도 신체활동을 연관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해도 좋다는 게 있고 또 큰 비밀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알고 가면은 이거 진짜 가르쳐주기 아까운 건데 아무나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겠다고. 이거 함부로 가르쳐줬다거나 이거 방송이 녹화가 되니까 참 아깝네. 이거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외출만 해도 걸으면 달리면 마라톤 하면 자 이게 이제 논문에 의하면 한 하루 15분 걷기 정도를 하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중풍, 심장병, 당뇨, 생활기능 그런 위험들이 이렇게 거의 한 15분 정도 걷기 하는 것 가까이 있게 무슨 운동도 아닌데 한번 따라봅시다. 뚝!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게 집단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구 집단 통계를 내보니까 약간만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위험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은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뚝 떨어지고 이때는 좀 늦어지고 달리면은 좀 늦어지고 마라톤 하면 더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를 한다면 어쨌든 안 움직이는 사람을 끌어내는데 가장 투자를 우선순위가 들어야 됩니다. 다 예외는 두 가지요. 한번 따라봅시다. 체중, 골밀도. 이거는 정확하게 한 걸음 움직인 만큼 에너지가 한 걸음 소모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는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 특히 노인들의 생활기능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이게 뭐 그냥 운동 같지도 않은 하루 15분 정도 운동장에 가서 살짝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위험이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이걸 알아 이게 참말인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반복을 해도 계속 그래 나오니까 드디어 이런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100대 공약에도 들어갔었어요. 공약 이름은 생활체육 활성화 공약인데 내용인 적선 한번 따라봅시다. 가벼운, 적당한 신체활동. 그러니까 하루 한 30분 정도 아까 국가 가이드라인인데 하루 총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그러니까 150분 정도는 해야만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전체 효과의 절반 이상 정도가 영어로는 substantial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거기서 얻어버리는 거야. 근데 위험은 별로 없어. 바닥권이야 바닥권. 오히려 이제 걷기에서 달리기로 넘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격렬하게 달리다 보면은 또 약간 심장 쪽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특히나 평상시에 병이 숨어있던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외출만 해도 가볍게 해도 징검다리다. 그래서 비활동을 피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가 국가 가이드라인에 이미 들어가는 하루 총 30분에 들어가는 거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 더 그죠? 주 3회 정도 스포츠 활동을 하고 마라톤,
스포츠 트레이닝까지 넘어가면은 유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늘어난다. 제가 이 책을 제가 우리 예방교육 교수들 모임인 지역보건연구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책을 지금 번역을 다 해가는데 처음 이 책을 보고 2002년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와, 내가 이 정말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인류는 알고 있으니까 한국인에게 알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2001년 2년도에 뭐 우리 부산의 남구보건소에서 3년짜리 건강정신 사업을 하면서 핸드북도 만들고 노인 뭐 운동 지도자 교실도 만들고 근데 이 진실이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데는 제가 볼 때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는 98년 캐나다, 99년 호주, 영국, 일본, 미국 다 국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10몇 년간을 지켜볼 때 초창기에 한 2000년 초반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다 약간 2단이었어요. 체육하는 교수님이 아이 운동을 무슨 10분을 그걸 뭐 제대로 해야지 처방도 안 받고 무슨 집안일을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진실은 여전히 유효한데 인구 집단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국가 가이드라인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집단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단계를 골고루 노약자들, 허약자들, 걷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달리기 여기 이쯤 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이제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시간도 되시고 약간 체력도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은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그죠? 저도 뭐 처음에 출퇴근 한 10년 가까이는 걸어서만 했어요. 자전거 타니까 처음에는 죽겠더라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등산 가면은 그렇지만 한번 따라봅시다. 더 세게, 더 오래, 더 자주. 자, 이것만 오늘 알고 가시도 막 그죠? 한번 따라봅시다. 적당히, 약간만, 조금씩 생활 속에서. 자, 이렇게 하려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환경이 잘 조성이 돼야 되겠더라. 극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보통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고 그러죠. 한 300~400% 넘어가면은 바빠서 못 한데 돈 번다고. 한 200~300 이 정도는 보통 보면은 환경이나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또 한번 따라봅시다. 집단적 변화. 오늘도 보니까 이 앞에 운동화 신고 오셨네. 오, 바람직합니다. 빼딱구두를 신고 오는 거죠. 걷기 힘들잖아. 근데 소장님처럼 저랬다 운동화에 저랬다 오시면 집에 갈 때 거의 마라톤에 가셔도 돼. 그죠? 근데 대체로 넥타이 메고 마라톤 하기 좀 어렵겠죠? 이걸 뭐 이마에다 메고 휘날리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한 달에 더 분야 간 협력. 그래서 미국에는 피지컬 액티비티 플랜 국가 신체 활동 계획을 세울 때 8개 부처가 협력하게끔 합니다. 한 달에 봅시다. 보건, 체육, 교통, 문화, 언론, 녹지, 환경, 자원봉사 8개 부처가 협력해야 아까 하루 30분 걷는 사람도 끌어올릴 수가 있지. 이게 막 보건소 혼자에서도 역부족이고, 그죠? 대중교통 활성화 분야, 공원 분야, 밤에 도로 조명도 밝혀줘야 되고, 꽃도 심어줘야 되고, 무슨 비상벨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해줘야 되고, 무슨 걷기 동아리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보통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시청에 여러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시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걸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 써놨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아파도, 늙어도, 돈 없어도, 고통 없어도, 바빠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과서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교과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에서 아주 많이 팔리는 겁니다. 많이 팔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신체 활동에 관한 새로운 생각이다. 한번 따라봅시다. 늦은 나이는 없다. 하는 순간에 역전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고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는데 하는 순간에 그래서 80세라도 마라톤 출전하는 사람이 있고 60세인데도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유명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한번 따라봅시다. 클 때는 같이 커도 그게 이제 WHO의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그 정책 설명서에 보면은 클 때는 같이 큰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박 출량, 호흡량, 근력 거의 같이 크는데 갈 때는 따로 간다. 네.
갈 때는 따로 가는 거예요. 60세라도 거의 바닥 체력, 80세라도 거의 세퇴를 안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도 36년생이신데 텃밭을 갖고다가 힘이 남으셔가지고 하여튼 텃밭에다가 미니 마이산을 만들어놨어요. 돌탑을 얼마나 쌓아놨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땅이 경매에 넘어가지고 저축은행에서 그만하라고 그래 하시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늙어도 아파도 자, 후유증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어도 자기 체력에 아까 외출해서 시작해서 걷기에서 갈 수가 있다. 고통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렬한 활동은 이렇게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마라톤도 한 2시간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걸어서는 제 지금 아시는 분 센티아고 가는 길 한겨울에 지금 5명이 가는데 4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 그 올레길 비슷한 데인데 스페인에 한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걷는지를 잘 모르겠다. 거의 뭐 20일인가를 부산에서 시내주까지인가를 근데 우리나라 책도 있잖아요. 산티아고 가는 길. 근데 갈 수가 있답니다. 격렬한 활동이 아닌 것은 이 불쾌의 역치를 넘치었기 때문에 오래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 5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분야별 협력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보건, 체육, 교통, 도시계획, 자원봉사 여러분처럼 그래서 WHO 지침서에서는 뭐라고 해놨느냐 한번 따라봅시다.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서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하라. 그래서 이 책자 우리 건강연이 개발에 나와 있는 신체활동 기획 가이드 부록에 보면은 보행환경 평가 설문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설문지, 그걸 조합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신체활동의 제약 요건, 좋은 점, 그리고 평가를 여러분이 모여가 하면은 딱 그거 하나가 벌써 시장님이 보실 수 있는 기획서가 딱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서 환경도 눈에 안 잡히는 이런 사회적 환경, 그죠? 사회적 유대라든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조사 활동 그런 것들을 개선할 때 도시 차원에서 한번 따라봅시다. 생애 주기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모든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이 합해서 한번 따라봅시다. 환경, 학교, 직장, 체육관, 동네 모든 환경을 모든 생애 주기별로 살펴서 개선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나가는 도시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님이 그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역사적 유물로 남기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안국동 보건복지부까지 걸어다닌 지 참 많고 명동, 시청, 청계천으로 해가 국립의료원 저는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역에서 충남대 병원까지 택시 탄 지는 거의 10년은 넘은 것 같아. 그러면 한 35분 걸리는데 택시 타도 한 25분 걸려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 오늘 아침인가 조선신문 보니까 거기서 남산까지 그죠? 서울역 고가를 잘 활용하면은 한 8분이면 가죠. 그죠? 남대문 시장으로도 오히려 가기가 편해지. 지금은 남대문 시장 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하도로 내려가 잘못 나면 세브란스 빌딩 가버리고 잘못 나면 대우 빌딩 탁 가버리고 남대문 시장 가기 쉽지 않. 남대문 시장 가려면은 남대문인데 그 지하도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지고 상당히 코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봐가지고 참 만만치 않다. 그 회원 지하도를 또 내려가가지고 또 잘못하면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고 그 코스가 만만치 않은데요 거기가. 근데 우리 시장님이 딱 오늘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접근성을 이렇게 계산했더라고. 남대문 시장 가는데 몇 분, 남산 가는데 몇 분.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진 도시일수록 요즘은 대표적인 데가 뉴욕이죠. 우리 이번에 그 대한민국 협의회 그 총회할 때 양천 구청장님이 뉴욕의 그 이름이 활동적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번역을 하시가 조례로 만드셔가지고 이번에 그 무슨 센터였죠? 무슨 주민센터를 신청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옥상에도 슬쩍 올라갔다 내려가게 하고 한 바퀴를 뺑 돌아가 들어올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는. 그래서 선진 도시일수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뉴욕, 알버타, 토론토가 있는 데입니다. 토론토.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처치는 우리가 뉴질랜드 관광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죠. 뉴질랜드 관광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거. 그리고 이 토론토, 유럽의 도시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한 걸음 더. 이런 그림만 봐도 딱 필이 와닿죠.
도시 환경 자체를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움직이기 좋게 보행 환경도 조사하고 특히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시면 감이 좀 와 닿으시죠? 이렇게 차도 위주에서 특히나 이런 도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도로. 완전도로라는 것은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노약자든 성인이든 여자든 어떤 신을 신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닐 수 있는 이게 완전한 도로지. 차만 쌩쌩 다니는 도로는 완전한 도로가 아니다 해서 청주시 같은 곳에서 상당히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런 미국에서는 이걸 다목적 오솔길 멀티 유즈 트레일 해서 자동차만 다니는 곳을 보행자, 자전거, 유모차, 여성, 노인 모두 다가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름하여 한 걸음 더 스텝 잇 업 보이시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예 건강도시들이 뭉쳐가지고 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 건강증진 신체활동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뭐 하느냐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컨퍼런스도 같이 하고 정보도 보급하고 서로 도시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아주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명년도에 테마 네트워크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도시들끼리 좀 묶어서 너무 80한개나 되는 지자체를 조금 유사한 사업을 하는 극기 동아리 사업을 잘하는 곳을 묶어서 좀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있고 WHO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도 이름하여 한번 따라봅시다. 지속가능 교통. 영어로는 eShoo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환경도 오염을 들게 되고 교통도 덜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요약을 해보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10가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보고한 것도 이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의료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10가지 꼭지에 대해서 우선순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요약하면 한번 따라봅시다. 가르치자. 개발하자. 조직하자. 만들자. 자, 가르치자라는 말은 행동기술, 개인 맞춤형 행동, 금연 클리닉처럼 우리 금연 클리닉에 7번 오면은 담배 끊는 비율이 한 40%까지 올라갑니다. 혼자 사면은 절대 그래 안 됩니다. 그런데 식생활이나 운동도 이와 같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습관이 된 사람. 가르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뭔가 시도를 하게끔 맛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시도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게끔 이제 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만두지를 않아야 돼. 니 태풍 오면 어쩔래? 명절에는 어쩔래? 몸 아플 때 어쩔래? 연말에는 어쩔래? 아, 입학할 때는 어쩔래? 부모님 오셨을 때는 어쩔래? 또 담배 끊을 때도 다 대비가 있잖아요. 그죠? 가슴이 답답하면 막 쿵쿵 뛰든지, 입이 심심하면, 손이 심심하면 호두를 깨물고, 입이 심심하면 오이를 깨물든지, 막 껌을 씹든지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 저는 태풍이 오면은, 1년에 한 번 태풍이 오면은 진짜 기다립니다. 태풍이 오는 날 부산에 유명한 영도대교가 있는데 그 영도대교에 파도가 넘는 거 사진 찍으러 가려고 비옷이랑 다 준비해가 태풍 오기만 기다려. 눈 오는 날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해. 눈 오는데 우리 병원 올라가는 언덕에 사람들이 차들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거 보려고. 비옷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연구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신도 보시면 뒤축이 굉장히 튼튼해요. 거의 뭐 마라톤이 가능하게끔. 바브레 코트에는 목도리도 들어있고요. 왼쪽에는 기관단총은 없는데 장갑도 들어있고요. 방한대책도 딱 해놨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대비하자. 행동기술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연 클린이나 이런 것처럼 상담을 할 때 행동기술은 행동 변화는 5가지 단계가 있고 기술은 10가지가 있다. 머릿속 기술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있다. 머릿속 기술은 알아야 되고 내면화돼야 되고 자기 재평가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귀중한 걸 모르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내 환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핑계만 대고 있었네. 그래서 드디어 결심을 하는 게 머릿속 5과정. 그 다음에 행동 과정에서는 도움을 요청한다. 재발을 방지한다. 내한테 자극이 뭐냐? 나는 막 술 한잔 했다면 담배고 먹으시고 떡이 될 뿐이다. 술자리에 아예 안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행동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뭐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개인 맞춤형 뭐 카운슬링.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봅시다. 개발하자. 사회적 지원이라 했는데 쉽게 말하면 동아리입니다. 뭐 극기 동아리, 짝 맺어주기, 멘토, 멘티 혼자 하지 말고 뭔가 약속을 하게 해서
사람이 그 약속 때문에 저도 뭐 생기긴 생겼지만 또 부산 내려가면 성가대 총무한다고 막 복사하고 간식 사고 할머니들 동작 떠가 아무리 안내를 해도 버스에 안 타고 막 성가대 총무가 막 완전히 근데 동아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저래가 노래하겠나 싶은데 매주 일요일마다 1시간 연습해가지고 대단한 노래를 선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그래서 이게 사회적 지원이란 말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뭔가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캠페인. 그냥 캠페인이 아니고 커뮤니티 와이드 캠페인입니다. 영어를 보면 on air 방송으로도 떨지만 on the ground에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체력도 측정, 카운슬링, 이벤트, 행사 할 수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지역 캠페인을 조직하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만들자. 정책과 환경. 정책 중에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리를. 제가 살던 아파트는 제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풀 뽑고 하단도 훼손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사 가고 난데 요새 가보면은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완전히 식물원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 한 명이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거리가 참 쾌적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좋은 길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걷기 좋은 가로 만들기. 한번 따라봅시다.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정비하고 불 꺼진 거 신고하고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캠페인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있는 한번 따라봅시다. 계단. 표지판. 또 사례가 많죠. 서울 쪽은 대부분의 이제 건강 계단이 대부분 그 적외선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용객 숫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 그 건물의 계단 이용객 수가 많으면 돈을 내놓게끔 서울시는 이미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이 책자를 봤을 때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 건물에 계단에 들어서는 순간 센서에 의해 가지고 향기도 쫙 나오고 음악도 쫙 나오고 조명도 싹 바뀌면서 그 계단을 조성할 때 그 기간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임대 아파트, 홍콩의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단 환경을 만들 때부터 슬로건, 로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뭐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뭐 6개월간 계단을 개선했더니 이용하는 주부가 뭐 몇 프로를 늘었고 뭐 살은 얼마나 빠졌고 무슨 뭐 체력은 얼마나 올라갔더라 하는 게 건강정신 개발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건강으로 가는 계단 만들기 지침서가 홍콩 지침서입니다. 홍콩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뭐 아파트가 그죠? 한 채에 수십억 하는데 막 18평짜리는 뭐 완전히 뭐랍니까 그 뾰족탑처럼 만들어 놓은 아파트인데도 그 집단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봅시다. 만들어 놓은 장소에 이벤트 하기. 그래서 원래 길을 비롯해서 우리가 수많은 길을 만들어냈는데 길을 만들어냈다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놓은 장소에 이런 정보 접근이라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아웃리칭입니다.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길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 사람들 1대1로 데리고 오고 자전거 길을 만들었으면 애들을 뭐 자전거 캠프를 해가지고 자전거 수리법을 가르쳐주고 바람 넣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는 뭐 주말 방과후 캠프를 해가 방학 때는 2박 3일 캠프를 하고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정보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자전거 캠프 같은 거. 그런 10가지 활동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캠페인, 상담, 동아리, 학교 등교가 활동적 등교. 이거는 미국적 상황인데 미국에는 등교할 때 스쿨 버스 운전하는 게 아니고 버스처럼 이렇게 줄을 버스 모양으로 네모로 해가지고 제일 앞에는 운전사 하는 사람이 운전사 모자 딱 쓰고 깃발 딱 들고 제일 뒤에는 차장이 있어갖고 애들을 노끈을 열어가 태워. 그래서 빵빵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래서 워킹 스쿨 버스라고 아들 장난치나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시작했지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학교 가는 것이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차를 조금만 일찍 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이걸 여기 나온 10가지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실제 전후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던 사업 위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 호주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했었고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했었고 영국에서는 한번 들어봅시다. 노인 따로 또 의료계 따로
여러 개 찾아오는 사람마다 상담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건강도시 협의회 것도 보면은 미국 그 10가지에다가 또 노인 대상,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꼭지를 다 이 세 개를 종합한 걸로 해서 뭐 이제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통합건강정책 지침서에도 이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내용인데 앞에 나왔던 활동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일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따라봅시다. 도시건강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장님 같은 이런 사진입니다. 그죠? 프로파일. 약간 삐딱하면서도 그 사람 잘 나오게 만드는 사진. 그래서 시흥이라는 도시의 어떤 초상화, 시흥하면 건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건강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이미 그 유럽 건강도시에서 쓰던 말이고 최근에는 우리 서태평양에서도 뭐 다른 말로는 도시건강 지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도시건강 현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왜 이걸 추진하게 됐냐 하면은 시민이나 지역이나 공무원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도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현황을 잘 알아야만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건강 프로필은 그래서 필수 항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니까 제가 그때 이걸 만들 때 시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일단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원탁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건강을 챙기고 건강 지킴이를 만들고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건강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 몇 개 해놨는데 사실은 도시건강 프로필은 한번 따라봅시다. 다 같이 만들어 나간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강 프로필 하면은 먼저 R을 안 낳는다. 그죠? 스스로 일찍 간다. 자살률이 높다. 우리나라 프로필은 그 다음에 1년에 병원 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이 6번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병원에 외래가 15번 가까이인가? 병원은 무지 많이 가는데 아까 봤다시피 주관적 건강 수준은 내가 건강하다는 사람이 40%밖에 안 되고 대충 프로파일이 나오죠. 그럼 시형은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서울처럼 팍착팍착하지가 않고 약간 외곽 지역도 있고 공단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강남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 강동은 또 가보면 또 강남하고 달라. 강남 같은데 농사를 또 짓고 뭔가 조금 강동스러운 약간 광진교에 올라가 보면은 이게 뭐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서울 같은데 느낌이 오는 것을 프로파일이라는 건 한번 따라봅시다. 지표와 스토리. 그래서 이제 시흥하면은 시흥의 건강을 초상화처럼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대충의 이런 수치만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경기도에 비해 흡연을 어떻습니까? 빨간 거에 비해가. 경기도는 한 23%인데 거의 30에 육박하지. 담배를 왜 많이 피울까요? 이렇게만 해서는 모르거든. 이걸 이제 공단 지역하고 뭐 옛날 토박이들 살던 곳 정왕동 이쪽하고 신천동 이쪽하고 또 다를 거잖아요. 잘라보면 부산은 이걸 잘라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1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상, 2, 300만 원은 격렬하게 다릅니다. 건강 행태나 이런 거 스토리가 쫙 나와요. 100만 원 이하 사람은 대부분 삼복도로에 살고 일용직 조사 못 나가가지고 집에서 그냥 보호로 해가지고 약 타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운동을 하기에는 막 체력조차도 안 되고 고위험 음주자가 많고 스토리가 프로파일이 딱 그림이 쫙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실 제가 그 보고서 쓰다가 왔어.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시흥에서도 각 지역별로 사회계층별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별로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요인을 봐서 그렇다는 거죠. 술도 어떻습니까? 고위험 음주 한 번에 내리 남자 7잔, 여자 5잔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샥 마셔야 되는 분들이 경기도는 한 20% 미만인데 술도 좀 많이 먹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이걸 또 잘라봐야지. 누가 많이 먹는 건가? 어떤 사람이 먹는 건가? 잘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벨트 착용, 대충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해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르다 보면 해야 될 일. 부산 같으면은 읍면동비를 표준화 사망비를 딱 보면은 해운대 바닷가보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2배씩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밭에 반짝반짝한 밑에는 잘 나가는 초고층에 사는데 살짝 산모통만 돌아가면 철거면 이주촌이었어. 거기가 같은 해운대구예요.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달라져요. 그리고 그쪽에 도시보건주소를 2개나 유치를 했고 소장님하고 거기 뭐 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 가지고 그런 현황을 알았기 때문에 한 10여 년 노력을 해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낸 거예요. 시흥은 시흥대로 그런 것들을 또 알아내야 되겠죠. 자, 또 보면은 뭐 벨트 착용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신다 그죠? 음주 뭐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걷기는 보니까 경기도는 한 20% 하는데 15%밖에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시흥도 경기도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도 11%, 13%, 7%, 10% 조금 작은데 연도별로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죠. 도대체 누가 안 하는지. 그래서 이 객관적인 거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탁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걸 잘 찾아내야 되겠죠. 건강 문제, 밤길 안전도. 뭐 제가 전에 보니까 좀 그런 지표가 잘 있어야 좀 이렇게 외부적인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도 이런 스토리가 명확해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죠? 저거는 고쳐야지. 명확한 걸 딱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는 보니까 그런 어떤 동서부산의 격차, 고도별 격차. 당장 의원님들이 앉아 듣다가 자세가 딱 달라져요. 우리 동네에 3학년 가서 이래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허리를 딱 꽂히고 마치 오만 찾아와가지고요. 의원님들이 그냥 안 갑니다. 우리 동네에 와 죽는단 말입니까? 원인을 찾아내야죠. 본인 이제 나중에 선거하고도 관련이 계시니까 굉장히 표준화 사망비에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그 복지개발원에서는 부산형 박탈지수. 그래서 왜 많이 죽는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적다. 정규직 취업자가 적다. 밝혀냈어요. 한 8가지 해가. 그리고 통별로 그래프를 이만한 700페이지짜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장님은 새누리 시장님이신데 복지개발원 원장님은 무소속 출신을 연임까지 시켜가면서 당신이 이거 부산형 박탈지수 한번 개선해 보시오. 그래서 뭐 우리 윤태호 교수나 김건희 교수 이런 분들로 부산에 자문까지 해주고 사실 그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그분들이 자문할 때가 아닌데 시장님이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울산하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가지고 한 40몇 프로가 높고요. 울산은 호흡기 질환이 한 40%, 뇌혈관 질환이 40%, 표준화 사망비가 저쪽 강남상구는 한 270장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400 한 7, 80장 되고 뭐 언론에 나오면 극도로 경계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뭐 우리 시흥에도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인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또 보건소의 관심도 해결 능력도 있고 여건으로 봐서도 해야 될 건강 문제가 뭔지를 폭넓은 의미를 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이것만 보면은 뭐 이런 뭐를 찾아내야 될지 제가 맛배기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가지고는 사실은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스케일링을 경기도는 한 40% 하는데 시흥은 한 33%니까 물론 이건 바뀌겠죠.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들 노인의 뭐 저작 불편율도 38%, 31%니까 좀 차이 난다 그죠? 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만 몇 개를 골랐는데 사실 이런 작업은 누가 한꺼번에 탁 만들어주기보다는 시흥의 건강 문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숨어있는 지표들. 제가 보니까 뭐 전에 보니까 뭐 범죄율도 꽤 높았던 것 같고 시흥이 경기도 시군들 중에서 범죄율. 그러니까 뭐 다문화 엄마 순찰 때도 만들고 공단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범죄를 안 해도 될 거를 의사소송이 안 돼가지고 그게 그냥 막 계속 경찰서하고 시비로 이어지는 밤길 안전, 범죄, 뭐 기타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질이나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를 행정에 숨어 있는 자료들, 남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대표적으로 뭐 남 여성 뭐 공직자 비율부터 해가지고 남녀 차이 나는 것만 잘라봐도 상당 부분 건강과 사회적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네팔보다도 여성의 지위가 낮다면서
무슨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래서 어떤 남녀 문제든 지역 문제든 어쨌든 건강 문제가 무엇일까를 발굴하는 과정이 한번 따라봅시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 프로파일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개씩만 발굴해도 시흥의 건강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활동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면은 어디가 가장 보행 환경이 안 좋은 동네인가? 어디가 가장 자전거 타기가 안 좋은가? 어디가 가장 여성이 외출하기가 어려운가? 어디가 가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가장 노인이 외출하기가 어려운가? 어디가 가장 운동하기가 좋은가? 지역별 지도. 그래서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어린이들이 작성한 등굣길, 애들이 위험한 거, 그래서 어린이 지도 이런 걸 실제 우리 지침서에다 막 실어놨었어요. 그래서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에도 그 신재활동 기획 가이드에 그 부록에 나와 있는 보행환경 조사표, 이런 외출 환경, 자전거 환경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동네별로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개선 사항. 그래서 거기다 노란 리본도 달고 불도 그리고 표도 붙이고 서울에서는 보니까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연대 같은 데서 그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평공원 만들기 할 때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 어디다 갈 거면 모금도 경로당 같은 데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표지판도 서라 차 온다 한글로 딱 써가지고 왜냐면 커브길인데 차가 오다가 맨날 그 전방을 들이받아가지고 전방이 맨날 없어지는 거야. 그 전방 앞에다 큰 걸 하나 뭘 시설을 해주고는 서라 차 온다 하나. 그 사단법인, 걷고 싶은 만들기 도시연대 같은 데서 보면 그런 활동도 했고 그래서 이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프로파일은 앞으로 여러분이 좀 만드시라고 이렇게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이 적고 당뇨병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객관적, 주관적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것들을 모으는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프로파일, 건강 프로파일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자. 활동적 생활 환경이든 주관적 건강이든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격차든 그리고 활동적 생활 환경은 아까 봤던 그죠? 스포츠 이상이다. 10가지 꼭지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또 내려가는 저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또 어기면 안 되니까 더 하고 싶지만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은 나중에 또 받을 기회가 있겠죠. 쉬는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시흥 안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이런 활동적 생활 환경이 됐든 건강도시가 됐든 여러분이 앞장서서 진짜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건강도시 시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장사처럼 좀 떠들었지만은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